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경주시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학원과 어린이집, 교습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레부터는 경북 동해안도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8명에서 4명으로 줄어듭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 PC방과 영화관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역 감염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확진자도 급증하면서 경주시가 학원과 어린이집, 체육, 교습업 등 800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서만 345명 발생했습니다. 이달 초 10명 안팎이던 확진자가 지난 주말 20명대로 늘었고 15일 1일 확진자가 63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열흘간 12월 확진자의 24%인 94명이 어린이집과 초중학교에서 발생하며 소규모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만 10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 어린이집과 초중학교에서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어렵고 엄중합니다. 경주시는 지역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청소년과 어린이 관련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어린이집과 학원, 교습소 등 모두 800곳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에게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널리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일주일간 전체 확진자 가운데 30%가 60세 이상으로 경주시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추가 접종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최대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확진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에 보건, 간호, 행정인력 300여 명을 총동원해 비상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에서 오늘 정오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4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포항시 북구의 요양병원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환자 1명이 추가 확진됐고 어린이집과 관련해 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포항시 북구의 학원과 관련해 초등학생 1명을 포함해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모레부터 2주 동안 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8명에서 4명으로 줄어듭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해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필요한 식당과 카페는 접종 완료자로만 4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미접종자는 혼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비수도권 병원 137곳에 코로나19 환자용 병상을 확보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들 병원들은 협조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정부는 지난 10일 비수도권 병원 137곳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상을 200에서 299개 가진 병원이 대상입니다. 해당 병원은 전체 병상의 5%를 중등증 환자용 병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은 오늘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신속하게 병상 확충에 준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는 11개 병원이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대로라면 대구는 오는 31일까지 중등증 환자용 병상 126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을 받은 병원들이 병상 제공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고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 이제 시설도 다 같이 해야 되고 이제 동선도 다 이렇게 좀 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어렵죠. 병원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병원 시설과 인력 등을 고려하겠다며 병원의 동참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에 응하는 병원은 시설 개선 비용과 인력을 지원받고
기존 병상 단가의 2배 정도로 손실 보상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병상 한계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병원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제 저희가 예측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계속 경신을 하니까 최다 숫자가 미리미리 이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73.6%가 사용되고 있고 확진자는 연일 급증하고 있어 병상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행정통합 대신 추진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임시준비기구인 광역행정기획단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시도는 늦어도 다음 달 안에 행안부의 승인이 나면 내년 2월쯤 의회 의결을 거쳐 부지사와 부시장을 공동 단장으로 25명 규모의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획단은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사무소 위치, 담당 업무 등의 조직과 사무 등을 담은 규약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양 시도는 규약안에 대해 시도의회의 의결, 행안부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대구 경북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필요한 법안 제정도 동시에 추진해 하나의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2025년까지 구룡포읍 석병리와 삼정리 일원 145헥타르에 312억 원을 들여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산악레포츠, 오토캠핑장 등을 갖춰 산림, 휴양, 치유 및 레저 관광객을 위한 체류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구룡포읍 석병리와 삼정리는 산을 끼고 있으면서도 바다와 접해 있어 해안이나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포항 철길수 머울놀이 광장에 스마트 도서관이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도서관 구축은 경상북도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해 자동으로 24시간 대출 반납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는 포항 철길숲을 단순 산책로의 개념이 아닌 지역민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탁한 공기는 밤사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강추위가 찾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틀째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 시야도 답답합니다. 오늘도 공기가 무척 탁했는데요. 초미세먼지는 오늘 밤까지 이어진 뒤 내일 찬바람이 불면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밤 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내일 한낮에는 0도를 조금 웃돌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칼바람은 눈구름도 발달시키겠습니다. 내일 울릉도와 독도에 최고 15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도에서 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큰 눈이 예보됐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3도, 독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토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눈이 예보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실시하면 국민 3명 중 1명이 수산물 소비를 중단하겠다고 답한 인식조사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의회가 실시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조사 대상 210명 가운데 94%가 원전오염수 방류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수산물 소비에 대해 전혀 소비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10%, 소비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24.4%로 3명 중 1명이 수산물 안전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 선생의 항일운동 관련 기록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새로 발굴된 기록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일제강점기 집행 원부와 이육사 문학관의 친필 한문 편지와 엽서, 육사 시집 초판본 등
모두 7건 341장입니다. 집행원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이 피해자들의 처분 결과를 정리한 기록으로 이육사 시인의 석방 일자는 1929년 5월 4일로 재확인됐고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정확한 보석 출감 일자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관련 기록을 복원해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울릉군 통구미항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어촌 뉴딜 300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울릉군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통구미항에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국비 69억 원 등 98억 원을 투입해 시설 정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은 소형선 부두와 정비와 먹거리 장터 조성 등을 통해 어촌 시설의 현대화와 경제 활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생분해 그물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환경 생분해성으로 제작된 대게와 꽃게, 참조기, 물메기용 자망과 문어 꽃게용 통발 그물이 어촌에 지원됩니다. 생분해 그물은 나일론 그물과는 달리 바닷속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돼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북도가 매월 25일을 미세먼지 배출 제로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알기 쉬운 실천 요령을 홍보물에 담아 배포하고 월별 집중 이행 과제를 정해 시행합니다. 분야별 실천 요령은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방지 시설 주기적 점검, 농업 부산물 무단 소각 금지 등입니다.